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동해 대문어, 몸무게가 50kg 이상 나가기도 해서 이렇게 명칭이 붙었는데요. 최근에 어족 자원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어획량도 크게 감소하고 있어 어민들이 잡은 산란기 암컷 문어를 방류하고 어획 기준을 크게 높이는 조례까지 제정되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 동해시 목호항 앞바다, 그물로 잡은 큼지막한 대문어를 다시 바다에 던지고 있습니다. 방류하는 대문어 중에는 이렇게 무게가 40kg에 가깝고 길이가 2m가 넘는 개체도 있습니다. 요즘 대문어는 위판장에서 1kg당 3만 원 넘게 거래되다 보니 가격으로만 따져 100만 원이 넘을 듯한 대문어도 바다로 던져집니다. 어선 40여 척이 이틀 동안 잡은 300마리 가운데 10% 정도가 방류되는데 대부분 산란기를 맞아 알을 품은 암컷입니다. 대문어가 급격히 줄어들자 어민들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바다로 다시 보내는 겁니다. 하지만 어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문어 자원은 좀처럼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획량이 줄어 지난 2007년 5,100톤으로 정점을 찍은 뒤 최근 들어 3,000톤을 웃돌고 있습니다. 지금은 요 한 달에 200도 못 합니다. 잡는 사람들은 좀 잡는데 못 잡는 사람들은 영 구경도 못 하고. 서해나 남해에 주로 서식하는 참문어는 1kg만 넘어도 산란할 수 있지만 동해 대문어는 몸무게가 12kg 이상 성장해야 산란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포획 금지 기준은 600g이어서 산란하기도 전에 상당량이 잡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어업인의 남획도 문제여서 강원도가 포획 제한 기준을 강화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변 얕은 물가에서 장비를 이용해 대문어를 잡는 해루질이나 체험형 낚싯배에서 잡을 경우 대문어 산란기인 3월에서 5월 8kg 이상으로 기준을 대폭 강화합니다. 내절을 빙자한 비업인들의 무분별한 해산물 포획을 제재를 못하다가 자체 기준이 마련됐던 상당히 의미 있는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비어업인의 대문어 어획량은 아직 정확히 추산되지는 않고 있지만 이번 조례안이 대문어 자원 회복에 얼마나 보탬이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전액 삭감됐던 원주 만두축제 예산이 일부 다시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원주시의 또 다른 역점 사업 예산은 삭감이나 축소가 확정됐는데요. 원주시 의회의 기류가 시정 뒷받침에서 시정 견제로 방향타를 돌린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축제 개최가 불가능해 보였던 원주 만두축제가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축소 기조와 지난 축제에 비해 과도하게 증액된 예산으로 원주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심의에서 예산 8억 원을 전액 삭감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6억 원으로 수정해 의결했습니다. 시장경제 활성화와 또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게 아니냐라는 또 우려도 있었고, 가장 큰 게 이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어떤 활성화 전략 차원으로서 상임위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한 이후 전통시장 상인들이 국회의원을 만나 축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한 것도 의회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됩니다. 원주시 입장에서는 일단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의회의 예산 심사를 전적으로 존중하고요. 저희가 이제 시민의 행복과 도시 성장을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지만 민선 8기 원주시정의 또 다른 역점 사업인 주차장 관련 예산은 상임위 결정대로 대폭 삭감됐습니다. 의회는 장미공원과 백간공원, 시청 근린공원 주차장 조성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무삼공원 주차장은 사업비 100억 규모의 지하주차장에서 10억 규모의 지상주차장 사업으로 축소했습니다. 백운산 농촌테마파크 등 이번 추경에서만 집행부가 신청한 예산 가운데 30억가량을 삭감하는 등 시정 주요 역점 사업에 의회가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주시장과 같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원주시 의회는 그동안 시정을 지지하는 결정을 주로 해왔는데 지난 총선 이후 견제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판사장이 같은 당이라고 무조건 지지하는 거수기 의회가 아니라 감시와 견제라는 본래 기능을 수행하는 의회를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춘천교육대학교의 1도 1국립대학 합류 마지막 논의 과정이었던 대학평의원회가 통합 추진을 결정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춘천교대는 학령 인구 감소와 교사 정원 축소로 위기를 맞았다고 판단하고 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 방향을 논의했는데 교수와 교직원, 학생 등 모든 구성원 협의체가 거점 국립대와의 통합 추진에 찬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춘천교대는 다음 주 중 강원대와의 통합 추진 계획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접경 지역은 DMZ를 중심으로 한 안보 관광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양구군이 체류형 힐링 관광지로 변신하기 위해 한반도섬 일대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동서고속철도 양구역 개통이 호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송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8호 한가운데 작은 한반도가 한눈에 담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로 만들어진 인공섬, 한반도섬입니다. 나무 바닷길을 따라 걷다 보면 전국 팔도와 독도, 울릉도까지 재현해낸 이색 산책로가 나옵니다. 한라산 조형물이 있는 이곳이 한반도섬의 제주도인데요. 이렇게 1시간 정도 걸어서 우리나라 전체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짚라인과 수상 레저 시설도 갖추고 있어 매년 1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한반도섬을 찾고 있습니다. 춘천에서 여기까지 한 40분, 45분 그 정도 걸리니까 네네. 여기 뭐 오면은 바다 본 것 같기도 하고 산책길도 좋고. 한반도섬 아래쪽으로는 8호 호꽃섬이 관광객들을 사로잡습니다. 캠핑 명소로 알려진 동수리 마을과 양구 인문학박물관도 모두 10분 안에 갈 수 있습니다. 양구군은 이런 지리적 이점을 살린 대규모 힐링 관광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8호 호꽃섬과 동수리 마을을 연결하는 길이 510m의 하늘다리가 2027년 준공됩니다. 동수리에는 한옥 숙박시설이 들어섭니다. 양구군은 2027년 동서고속철도 양구역이 개통되면 먹고 즐기는 체류형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마케팅 아니면 그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고 머물 수 있는 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안보 관광에 집중했던 양구가 자연과 볼거리, 즐길거리가 어우러진 힐링 관광지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춘천의 금은방 강도 용의자가 사건 발생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는데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금은방 주인은 용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손을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던 남성이 도로가에 멈춰섭니다. 3분 정도 주위를 살피더니 갑자기 유턴해 금은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헬멧을 쓰고 흉기를 지닌 상태였습니다. 어제 계셔가지고 갑자기 이루어졌어요. 한 4시 50분 정도. 강도는 흉기를 꺼내 주인을 위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은방 주인은 흉기를 막다가 손을 크게 다쳐 수술까지 해야 했습니다. 강도는 훔친 귀금속 중 일부를 떨어뜨린 채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꼼짝 말라고 그래서 꼼짝 알았다 말았다 그 사고 쳐 지난데 살그만히 열고선 내다 튀어나왔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CCTV를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했습니다. 40대 용의자는 밤사이 홍천으로 도주한 뒤 춘천으로 돌아왔고 범행 하루 만에 모텔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오토바이에 묻어있던 지문 등을 국과수에 보내고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용의자를 강도상해 혐의로 입건할 예정입니다. 또 검거 현장에서 발견하지 못한 도난 금품도 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강원도 청년들이 5천만 원의 창업 자금을 5년 동안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대출 신청액이 사흘 만에 올해 목표액 100억 원을 넘겼습니다. 강원도는 청년 연령을 만 45세까지로 늘리고 창업 업종도 도매업 등으로 확대해 신청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자 중에 대출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면 추가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인 봄 나물인 곰치가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양구 곰치축제도 오늘 개막하는데요. 어린이날 황금 연휴 나흘간 축제는 계속됩니다. 이승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싱그러운 초록빛 이파리가 밭을 가득 메웠습니다. 곰이 먹는 산나물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 곰취입니다.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아 활짝 핀 곰취를 따는 손길도 분주합니다. 수확을 앞둔 곰취입니다. 잎이 이렇게 널따랗고 잎끝이 톱니바퀴처럼 튀어나와 있습니다. 곰취는 양구를 대표하는 농산물입니다. 특유의 쌉쌀하고 향긋한 맛과 연한 잎으로 봄철이면 전국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올해는 양구에서만 60여 개 농가에서 200톤이 생산됩니다. 26억 원의 소득이 예상되는 만큼 농가 소득의 효자 작목이기도 합니다. 쌈밥도 해 드시고 장아찌도 담아 드실 수 있고 김치도 담가 드실 수 있고 나물로 데쳐서 무쳐 드실 수도 있고 심지어 된장국을 끓여 드셔도 됩니다. 양구군도 곰취 농가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매년 영농자재와 포장상자를 비롯해 차광시설 설치도 지원합니다. 차광시설이라던가 저온 피해 시설들을 90%의 파격적인 보조 정책을 지원해서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21회를 맞는 곰취축제 현장. 곰취를 활용한 각종 음식과 놀거리,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부스 설치가 한창입니다. 특히 올해는 환경을 생각해 일회용품을 줄이고 다회용기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곰치 축제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대표 삼나물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 양구문화재단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곰치 축제는 어린이날 연휴가 끝나는 6일까지 나흘 동안 이어집니다. 양구군은 축제 기간이 지난해보다 하루 더 길어진 만큼 예상 방문객도 증가해 약 8만 명이 축제장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올해 1사분기 도내 기업의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늘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해저 케이블을 수출하는 동해 LS전선이 이달 2조 원대의 네덜란드 국영전력회사의 프로젝트를 수주해 수출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또 원주 삼양식품에서 생산된 불닭볶음면의 수출량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누적 수출액이 7억 8천 달러로 올해 수출 30억 달러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평창군 대관령면 일대 옛 올림픽 메달 플라자 자리에 들어서는 올림픽 테마파크 조성공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10억 원이 투입되는 올림픽 테마파크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4,20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됩니다. 2025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디지털 아트 전시관과 올림픽 기념공원, 광장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올림픽 테마파크가 완공되면 올림픽 시설이 대부분 철거된 평창에 상징적인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속초와 강릉, 삼척 등 수산물 판매량이 많은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가 열립니다. 오늘부터 14일까지 12일 동안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고 당일 영수증을 환급 부스로 제출하면 최대 30%까지 온누리 상품권으로 되돌려줍니다.
환급 기준은 34,000원에서 67,000원까지는 만원, 67,000원을 초과할 경우는 2만 원입니다. 강원도가 지역에 머무르는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강원 스테이 시범 사업을 이달부터 본격 추진합니다. 홍천군에서는 두촌면 바회마을 등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활용해 귀농과 귀촌을 원하는 외진을 대상으로 영농체험과 지역탐방,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화천에서는 경로당 3곳을 리모델링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숙소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랜드 사장이 반년 가까이 선임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등에 따르면 지난해 이삼걸 전 사장이 임기 만료를 4개월 앞두고 물러난 뒤 총선 이후 새 사장이 임명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아직 신임 사장 공고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사장 직무 대행을 맡고 있는 최철규 부사장이 제2의 창업을 선언하는 등 경영혁신 행보를 보이면서 새 사장에 임명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국방벤처센터 유치에 나섰습니다. 무기뿐만 아니라 군 장비와 식품 등 방위산업을 강원도의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으로 키우기 위해 국방 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국방벤처센터를 춘천에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안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유치 신청서를 낼 계획입니다. 현재 국방벤처센터는 부산과 전북 등 전국 10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 등 신축 건축물이 불량 레미콘으로 붕괴된 사고와 관련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강원권 레미콘, 아스콘 생산 공장을 전수 점검합니다. 이달 한 달 동안 도내 레미콘과 아스콘 생산 공장을 찾아가 골재와 설비 등 103가지 항목이 규격에 맞는지 점검합니다. 불시 점검으로 효과를 높이고 중대한 하자가 적발이 되면 자재 승인이나 KS 인증을 취소할 방침입니다. 323억 원 규모의 동해시 묵호항 국제 여객터미널 신축을 위한 설계 공모가 시작됐습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2028년 개장을 목표로 묵호항 국제 여객터미널 신축 설계를 공모한 결과 업체 2곳이 작품을 제출했습니다. 해양수산청은 용도와 규모, 특성을 고려해 심사와 평가를 거친 뒤 이달 안에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가 5월 한 달 동안 불법 어업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지난해 오징어 어획량이 1,385톤으로 2년 만에 78% 급감하자 금어기 위반과 조업구역 위반, 대게 불법 포획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